사전에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죠. 최대한 보존을 하도록 해보겠다. 보존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더 힘들죠. 조금 더 까다롭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밑에 힘 안 풀리고 잘 됐다고 너무 이제 좋아들 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재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눈 밑쪽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요즘 많이 하는 수술 중에 밑트임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부분이 약간 살짝 이렇게 아래쪽 동공 을 좀 이렇게 살짝 덮는 경우에 그러면서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보이거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 눈 안쪽 결막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눈 밑을 내려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밑트임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뒤트임이라 그래서 눈 뒤쪽을 좀 더 뒤로 바깥으로 튼다든지 동시에 밑으로 튼다든지 이런 뒤트임도 굉장히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인데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실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트임 하신 분들인데요. 밑트임은 안쪽에 있는 이 빨간 결막 부분 그 부분으로 절개를 하고 이제 결막 쪽에 있는 조직과 아래쪽 조직을 묶어서 보통 밑으로 내리거든요. 눈밑지방 재배치도 절개라는 부분이 똑같이 결막 부위예요. 이전에 밑트임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결막을 이렇게 젖혀서 보면 안에 이렇게 하얗게 그 절개했던 자국이 보여요. 대부분은 바깥쪽 부분을 내리거든요. 앞쪽이나 가운데는 잘 안 내려요.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통 눈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그래서 바깥쪽을 내리기 때문에 보통 바깥쪽에 이제 하얗게 절개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눈밑지방 재배치도 똑같은 부위에 절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밑트임을 할 때 그 절개했던 부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밑트임이라는 거는 그 결막 부분이랑 안쪽 부분을 묶어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조직이 이렇게 유착이 돼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유착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흉살이 여기 잡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채로 계속 그냥 유지가 되면서 밑으로 그 눈이 좀 커진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을 다시 벌리는 거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풀리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트임을 하신 분들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밑트임이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풀리죠. 그런 거를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밑트임 한 사람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무조건 다 풀리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밑트임을 한 그 절개선이 어디 있는지가 조금 중요해요. 이게 뒤쪽에만 있을 경우에는 잘 보시면 그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눈밑지방과 눈밑고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눈밑고랑이 생기는 부위는 앞쪽에서부터 생겨요. 앞에 3분의 1 내지는 가운데 한 절반 정도까지 보통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절개를 할 때 밑트임 절개선을 놔두고 앞쪽만 절개를 하는 거죠. 뒤쪽에 밑트임을 해서 유착을 시켜서 내려놓은 부분은 보존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론상으로 앞쪽만 절개를 해서 앞쪽 부분만 이 위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내려서 재배치를 해주면 앞쪽에 있는 고랑이 펴지겠죠. 근데 이게 실제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속을 이걸 들춰서 그걸 열어서 벌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열어도 잘 안 보여요. 뒤에 남기고 앞에 반만 열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 수술 방법을 못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나요? 처음엔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눈밑지방이라는 게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있어요. 이 들어가는 층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보면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죠. 피부 밑에 이 뼈가 나오면서 뼈 안에 이제 눈밑지방이 들어있는데 결막을 통해서 이렇게 벌리고 들어갈 땐 눈밑지방의 경막과 앞쪽에 있는 그 근육 그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요. 그 사이를 벌려야 이 눈밑지방이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벌리고 들어간 다음에 경막을 열어야겠죠. 물론 그 전에 이 근육이 뼈에 붙어있는 그 눈밑고랑 인대를 들쳐야겠죠. 들쳐서 공간을 만들고 여기 있는 경막을 열어서 눈밑지방을 아래로 펼쳐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골막이라고. 우리가 왜 그 무슨 갈비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단단한 막이 있잖아요. 이 지방을 내려서 이 지방을 뼈의 골막이랑 묶어줘야 돼요.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지방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번 묶어요. 지방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둔 채로 있으면 이 눈밑지방이 밀려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방을 다 밑으로 펼쳐서 묶어준 다음에 이 경막을 다시 밑으로 당겨서 팽팽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묶어줘요. 그렇게 보통 3-4군데를 또 묶어요. 이걸 다 열어도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도 이제 밑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려간 상태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 이걸 하면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열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얼추, 그래서 앞쪽만 좀 내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눈밑꼬랑은 앞쪽만 있다고 해도 눈밑지방은 사실 앞쪽이 아니라 조금 가운데를 넘어서 뒤에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밑트임을 보존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서는 앞쪽을 밑트임을 보존을 하면서 앞쪽을 열고 앞쪽에 있는 눈밑지방을 재배치를 해서 다 고정을 해주고 뒤쪽에 약간 불룩한 느낌 있는 지방은 그냥 바로 제거를 해요. 뒤쪽에 있는 부분, 밑트임 쪽에 있는 지방은 일부를 제거를 하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재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제거를 한 쪽은 밑으로 내려와서 고랑을 메꿔줄 지방이 없죠. 그럴 때는 따로 지방 이식을 해요. 그 밑에 쪽에 넣어주는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밑에 힘을 내가 진짜 보존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밑에 힘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려다 보면 이게 너무 작으면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열게 돼요. 사전에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죠. 최대한 보존을 하도록 해보겠다. 보존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더 힘들죠. 조금 더 까다롭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밑에 힘 안 풀리고 잘 됐다고 너무 이제 좋아들 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그럼 그게 반대인 경우도 있나요? 눈밑팀을 먼저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반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대는 뭐 그냥 열었던 거 다시 묶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눈 밑에 라인이 이렇게 동공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가리지 않게 동공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보통 좋다고 해요. 눈밑 모양에서는. 근데 이거를 동공부터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밑에서부터 내려요. 가운데부터. 정말 침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도저히 재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바깥쪽을 많이들 내리기 때문에 그거 바깥쪽에 있는 분들은 보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눈밑 지방의 양도 좀 중요하겠죠. 양이 또 너무 많고 바깥쪽을 너무 불룩하고 이러면 그걸 제거를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뭐 일단 밑트임 하신 분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는 걸로. 뒤트임한 경우, 뒤트임은 바깥쪽을 직접 절개를 하거든요. 결막 쪽을 절개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 뒤트임도 방법이 다양해요. 이렇게 겉에 있는 피부만 잘라서 그냥 이렇게 넓혀주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부만 했을 때 자꾸 재발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이 바깥쪽에 골막에다 직접 묶어버려요. 벌어진 채로 오므라들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 이 눈 밑이라는 게 이 속을 들춰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수술할 수가 없죠. 보통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바깥에 고정하는 외양각 고정 방식의 뒤팀을 하신 분들은 여기를 딱 고정을 했어요. 이쪽 부분이 거의 안 올라와요. 뒤를 딱 묶어버리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금 올라오다 말아요. 속에서 막 뽀매고 막 묶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이게 이 아래 눈꺼풀이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돼요. 이걸 묶어버리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눈밑 지방 제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앞에 있는 근육과 이 경막 사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눈밑 지방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는 밑으로 무조건 그늘이 생기잖아요. 불룩한 걸 낮춰줘야 돼요. 눈밑 지방 재배치에 좋은 거는 낮춰주면서 동시에 아래 고랑까지 풀어준다는 데 이제 장점은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아래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눈밑 지방이라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제거라도 해요. 아래쪽 꺼진 부위는 다시 따로 지방 이식을 해서 눈밑을 채워준다든지. 물론 이 경우에 눈밑 고랑인데가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단단하게 붙어있는 고랑이 좀 다 풀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뒤트임을 했다든가 밑트임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보실 수 있어요. 본인의 이렇게 눈꺼풀 한번 이렇게 당겨도 보고 내가 잘 늘어나나? 뭐 이렇게 만져도 보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눈 밑에 관한 수술, 그 대표적으로 뒤트임, 밑트임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눈밑 상태가 수술을 안 하신 분들과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어떤 수술 방법과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